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건 뭐 공식 퀴즈 시한옥 정치대학 퀴즈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창업자는 누굽니까? 민주당의 창업자. 요건 주관식으로 갈게요. 요것도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조국혁 신당으로 가시든지 뭐 딴 데를 가야 돼. 그지?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쭉 올라오죠. 그죠? 이제 그분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을 한 유일한 인물이었지. 50년 동안 정권 교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군사 독재 하는데 무슨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뭐 4.19 때까지 그 뿌리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대중이 만든 민주당하고 그 이전의 민주당은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김영삼도 있었고 그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있었잖아. 근데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은 갈라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존하는 민주당은 그 과거 민주당의 부류들은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사쿠라들이지 지금 얘기하면 수박들이에요. 구 사쿠라들, 수박들은 다 민자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자당으로 다 포섭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김대중 대통령과 이른바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새롭게 당을 만든. 정계 은퇴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죠. 영국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정계복귀 선언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은 우리가 호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향이 호남이야. 우리 고향이. 아니 YS 김영삼은 저기잖아. PK잖아. 그럼 민주당의 고향은 부산과 경남과 호남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로까지 연장시키는 분들은 요 과거 요 역사를 조금 건너뛰고 얘기하시는 거다.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3당 야합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민주당은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평민당이었던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으로 재창당되면서 현재의 민주당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교동계 중심의 민주당, 그러니까 평민당, 호남 중심의 민주당을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운동권 세력들 386을 대거 흡수를 해요. 이른바 젊은피라고 그러죠. 젊은피 수혈론이었어. 그래서 민주당의 DNA를 바꿔놓습니다. 제야와 호남이 연합을 한 게 현재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두 축이 있었던 거예요. 호남, 동교동계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운동권계가 있는 거야. 큰 틀로 크게 나눠서 보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두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해찬 전 대표랄지, 돌아가신 김근태 전 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운동권계고, 민청학년, 뭐 전대협으로 이어지는 386, 우리가 흔히 386으로 얘기하는 운동권 계열이 됩니다. 이게 민주당의 한 축이 돼요. 그 다음에 동교동계가 한 축이 되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창당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진짜 명강의를 제가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원이죠. 저는 그때는 민주당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민주당이 창당될 때는 이제 386들한테 이 배신자 변절자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이제 학생운동 할 때니까 90년대니까 뭐 제가 이제 한참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미쳐 날뛸 때지.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예요. 제가 막 전 세계를 혁명하려고 그랬어. 한국의 체계바라가 되려고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막 미쳐갖고 날뛸 때니까 그때 엄청 욕을 했어요. 저 386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갔죠. 욕하다가. 그리고 막 김대중 정권 그때 막 타도한다고. 우리는 뭐 퇴진, 탄핵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제가 20대 때는 그런 건 뭐 무슨 퇴진입니까? 그 물론 안 하고 해서 물러나요? 그 탄핵이 되나? 뭐 민주당보다 보수 정당이 더 민자당이 더 숫자가 많은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학생 운동할 때 그냥 타도야. 우리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해요. 그냥 타도. 타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도는 이제 때려서 없는 거잖아. 들러 없는 걸 이제 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청와대 가야 돼. 우리는 애들 데리고 신입생들 쫙 끌고 나고 뭣도 모르는 애들 막 꼬셔갖고 야 저기 김영삼이라고 있는데 이 개새끼야 이게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어.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 갈 때 전민항쟁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민항쟁이 뭐냐? 국민들이 그냥 5.18처럼 4.19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자 김영삼이를. 그게 제가 97년입니다. 97년도에 제가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여의도 간 선배들을 좋게 볼 리가 없지. 그래갖고 화염병 타도를 해야 되니까 화염병을 집어 던져야지. 말로 타도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채팅창에서 막 이랬지. 저는 말로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데 그때는 뭔 말이 필요 없어. 야, 저 청와대, 저기가 청와대야. 야, 던져. 그냥 불받아 쫙. 북한에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못 만들었지만은 저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지금이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뭐 엄청나게 치열할 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 진보정당 쪽에 2010년대 한 중반까지 진보정당 쪽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뭐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거죠, 나중에. 진보정당 다 망하고. 특히 저는 진보정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이적을 한 이유가 제가 뭐 민주당 가가지고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 첫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 붙었을 때 저는 이재명 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보당 쪽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밀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막 그런 얘기를 했어. 진보당 쪽 사람들한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 우리가. 못할 거 없지 않느냐. 그걸 막는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여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저 진보당에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그쪽에서도 욕먹고 이쪽에서도 욕먹고. 양쪽에서 다 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떨어지고 어쨌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응? 진보정당 백날 해봐야 지들끼리 싸움 나고 금배지 몇 개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맨날 그러고 앉아있고 그 금배지 한 10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 꼴 보기도 싫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나아지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입당을 한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요만큼이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저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에 하여튼 대선 직전에 제가 입당했어요. 지금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중에 뭐 가장 이제 뭐 진보적 성향을 가진 거죠. 민주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역사를 뭐 잘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왜 진보당 사람이야?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창업을 했고, 이거 또 잡소리 하다가, 또 깔때기 되다가 제가 자랑질을 너무 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뭐 자랑질을 아니니까, 그 재밌는 야사 이런 거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DJP 연합까지 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성공시키고, IMF도 극복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 존경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 아픈 부분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솔직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정치를 잘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를 잘했으면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보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이랄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애쓴 건 맞는데 사실 결과물은 대단히 미미했다.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할 정도는 아니고요. 안타깝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성과를 많이 내신 분이에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가 됐고, 나라가 망할 판에 IMF를 극복을 해서 지금 IT 강국으로 만들었고,
또 문화 강국으로, 한류 강국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 초석을 다지신 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그게 이제 꽃이 피는 게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그 꽃이 펴야 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꽃이 필 뻔했어. 그죠? 남북관계도 꽃이 필 뻔했고 한류 문화도 꽃이 폈고 IT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뭔가 이름을 떨칠 수 있었고 그런데 집권 후반부에 가서 완전히 싸그리 다 말아먹었지.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존경하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건 그 최초에 또 민주당이 당시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 도입을 했죠.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의 적자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원래 또 그 역사를 보시면은 뭐 이른바 꼬마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YS 쪽에서 정치에 입문하신 분이에요. 뭐 본인 고향이 정치적인 고향이 부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평민당 만들어질 때 김대중 대통령과 행보를 하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꼬마 민주당 때 합당을 하면서 그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의 적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건 중립을 지켰어요.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김근태 전 대표가 김대중의 적자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대선 출마하신 분 중에는. 그래서 관여를 해서 개입을 했으면은 김대중의 후계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주신 분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당원 민주주의의 첫 발을 뗀 것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 최초의 대선 후보 경선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됐고 노무현 바람이 또 어디서 불었습니까? 광주에서 불었잖아요. 그럼 생각지도 않게 사실 김대중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노무현은 김대중의 저는 정치적 양자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오열하시는 장면도.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정치적 DNA가 같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분당 사태 터지고 민주당 동교동계가 나가서 이제 그때 추미애 의원도 민주당으로 붙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요. 누구의 손도 안 들어줬습니다. 누구의 손도 안 들어줬던 거는 결국 노무현의 손을 결과적으로 들어주게 된 거고 그 민주당은 결국은 그죠?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어서 이제 안정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야 이거 내 핏줄이 아니니까 왜 네가 민주당을 무시하냐 다 내쫓냐 그래갖고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그럼 민주당 내 정치가 대단히 복잡해졌겠죠. 춘목님 언제 봤다고 반말짓거리예요? 제가 딱 보이네 지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뭐 의견이 있으면 쓰는 건 좋은데 씨발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흐름 끊기게. 잘 못 알아듣겠으면 딴 데 가서 놀으라니까. 왜 얘기를 해도 와가지고 아니 제가 뭐 이걸 봐달라고 지금 왜 애걸 복걸을 합니까?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분들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와가지고 분탕질하러 오는 거예요? 좀 방송에 좀 집중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이런 지금 내용이 어느 유튜브에서 나옵니까 지금? 다 약이나 팔지. 제 나름대로 한평생을 20대 이후에는 그 정치판 언저리에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 또 겪은 얘기 이 야사라고 그러잖아요. 야사를 지금 이렇게 쫙 좀 정리해가지고 읊어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돈 많이 벌지.
농담이에요. 반말을 하지 마. 그래도 씨. 나도 반말한다. 씨. 응? 한 번만 더 하면 춘몽만 반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중립을 지켰던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쪽으로 힘을 쏠려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김대중의 직계라고 봅니다. 양아들이지만 직계로 본다, 이거는. 어? 양아들이지만 직계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유명한 장면 오열을 하시잖아, 오열을. 아들이 진짜 뭐 하늘, 내 한쪽 날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저 기억도 나는데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 진짜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을 아꼈구나.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계파를 제가 정치 계보를 정리를 해드린 거야. 계보를 놓고 보면은 노무현은 김대중의 적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정치적 DNA가 같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 아들, 정치적 후계자, 김대중을 잇는 후계자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양아들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정치적 메타보지. 은유. 이런 거 몰라, 좀.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지고, 야,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성이 다른데 무슨 양아들이야. 에이씨. 이 다음이 문제인데. 자, 근데 이제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이게 노무현의 상속자 아닌가? 계승자 아닌가?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점이냐?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과연 노무현이 문재인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저는 확실치 않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었어. 뭐 민주당 오픈플라이 뭐 국민 경선을 통해서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물론 힘은 안 실어줬어요 그때. 왜? 다시 이제 DJ계로 돌아간 거거든. 예. 양아들로 갔다가 다시 동교동계는 아니지만 뭐 당시에 동교동계가 거의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김대중과 정치를 해왔던 쪽으로 무게중심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그런데 그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닥 힘을 안 실어줬어. 친노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선거는 뭐 질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당시에 그래서 친노 진영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진영에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노가 아니어도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선거에 질 때 지더라도 친노 진영,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친노 진영이 정동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돼요. 그 전혀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작가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권 한번 뺏겨도 괜찮다는 얘기했어요. 우리 차 타기 해도 된다. 국민의힘이 말아먹으면 실제했던 얘기예요. 지금 정확한 어디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유시민 작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차기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미쳤나 그랬습니다.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역대급 차패를 해요. 그게 2008년 대선이죠. 2008년 대선 때 역대급 참패를 합니다. 그건 왜 정동영 후보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민주당 특히 친노 그룹이 정동영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봐요. 어찌 보면 지난 대선과 비슷한 거예요. 0.73%로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선전을 했는데 그나마 선전한 이유는 이재명의 개인기가 정동영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진 거지. 친문 진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까? 선거운동 방해했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정동영 후보일 때. 저는 당시에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동영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유시민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줘서 보수 정당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 정동영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명박이 되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정동영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도 당했어요.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안 했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명박 치하에서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자기 발등에 자기가 발을 찍은 꼴이 돼버린 거죠. 이명박 치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친노 그룹에서 누구를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보면은 과연 문재인이 본인이 정치하는 거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의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뭐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끌어낸 거는 문재인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양정철, 김어준 여기 모여가지고 끌어낸 거잖아. 정치하기 싫다는 사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안희정 전 지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책에도 나옵니다. 예. 가서 농사 짓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른바 좌이정 우광재 그랬잖아요. 좌이정 우광재. 이광재하고 안희정이 친노의 성골이었지, 성골.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안희정하고 문재인이 갈라서도 나왔잖아.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당 경선할 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안희정이 적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도 아니었다. 예. 안희정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누가 노무현의 정치적 계승자다,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저는 애매한 상태였다고 봐요. 근데 어쨌건 자가 발전한 거지 뭐. 예? 김어준, 양정철 등등이 자가 발전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연 친노의 노무현의 계승자가 후계자가 문재인이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만약에요. 이건 그냥 어차피 가정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정치적 DNA만 놓고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의 가장 정치적 DNA가 가까운 사람은 저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통 계승자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잠시 위탁경영한 거예요, 지금. 위탁경영을 한 거야, 친문으로. 그러다가 적통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이재명이야.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재명을 통해서 김대중을 보고 노무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제2의 김대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제2의 김대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노무현의 열정 패기와 김대중의 노련미 이게 합쳐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피에 흐르고 있는 의식의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얘기들이야.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면서 다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의 부활이고 김대중의 부활이다. 지금 이재명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부활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괜히 이재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두 분의 피가 흘러. 이재명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동영계였어요. 정동영 대표 캠프에 합류를 해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선 때. 그러고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이런 이제 경로가 흘러가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과도 제가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김대중 적통을 이어서 온 게 또 이재명인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친문들이 저는 착각하는 게 이런 거라고 봐요. 잠시 위탁 경영한 건데, 예? 한 말아먹었으면은, 위탁 경영을 해가지고 또 잘했으면은, 그래, 그럼 문씨 집안에서 해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씨 집안인 조국이나 김경수가 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으면은, 위탁 경영을 5년 동안 잘했으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집안에서 문씨, 문국, 뭐 문경수, 문동연, 문부겸, 또 누가 있어요? 문두관,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위탁 경영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씨 집안은 손을 떼라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이재명을 발굴해 놨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김대중의 저 숨겨진 자식이었더라. 뭐 이런 스토리라는 겁니다.